2021년 6월 14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아시아 경제 2.7배 과도한 요구 비판에 CJ E&M도 반박. 거세지는 콘텐츠 사용료 갈등. CJ E&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이다. LGU 플러스 측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는 요구에 시종일관 외면하기 전략을 고수했고 이것이 이번 협상 결렬의 이유다. CJ E&M 측 LGU 플러스가 콘텐츠 공급 중단 사태로 이어진 유모바일 TV 사용료 협상 결렬을 두고 CJ E&M 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자 CJ E&M도 즉각 반박에 나서는 등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결렬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사용료 인상이 아닌 가입자 수조차 공유하지 않은 LGU 플러스의 불성실한 태도에 있다는 것이 CJ E&M의 주장이라는데요. 원만한 해결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하네요. KBS 뉴스 MZ세대를 이해하려면 이 메타버스를 알아야 합니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에서 메타버스 열풍이 뜨겁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상, 우주를 뜻하는 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최근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면 접촉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려되면서 비대면 교류의 창구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성세대로 메타버스에 관심을 두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점점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원, 금융연구원, 한국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 기준금리 인상 필요, 국외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신용 위험도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과 부채 총량 관리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고서에선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말 83.4%에서 올해 1분기 말 90.3%로 올랐습니다.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81.1%로 작년 1분기 말보다 18.0%포인트 올랐는데요. 빚을 갚는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이라는군요. 이에 정부는 한국은행의 예상대로 4%대의 실질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채가 많은데 금리까지 인상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입니다. 매경미디어, 구글, 애플, 아마존, 페북 쪼개지나 미국 하원 초강력 반독점법 발의. 구글, 애플, 아마, 페이스북 등 4개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확장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들 4개 회사가 강력한 플랫폼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끝없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새로운 기업들의 탄생을 막고 있다는 여론이 일었기 때문인데요. 미국 민주당, 공화당 등 양당 의원들은 1년 4개월 전부터 4개 빅테크 회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4개 공룡 플랫폼 기업, 견제가 필요는 해 보입니다. 이상 경제, IT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연합뉴스, 수출 막는 거 아니냐 대만, 에이지 백신 생산국 태국의 불만. 차이총통은 대만이 에이지 측에 태국에서 대부분이 생산되는 백신 1천만 회분을 주문했지만 태국 쪽에서 에이지 백신이 자국에서 우선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뜨라이수리 따이사라나꾼 태국 정부 부대변인은 전날 SNS를 통해 태국은 에이지 백신의 수출을 막고 있지 않다며 이를 반박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태국도 4월 이후부터 전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만 태국 내에서 생산하는 에이지 백신 600만 회분을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태국산 에이지 백신이 생산 지연에 따라 공급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경제, 돌아온 미국의 중국 고립 작전. 경제, 백신, 인권 전방위 공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G7 정상회의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방안을 논의했다며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재건 B3W 출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구축에 40조 달러가 필요한데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에 맞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대출 지원을 받은 신흥국들이 빚의 함정에 빠져 중국의 경제적으로 예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족과 소수민족을 겨냥한 중국의 강제 노동 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 G7에 초청된 한국, 사실상 G8 과시, 미 바이든과 의장국 옆자리 차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에서 13일 진행되는 G7 정상회의 중 12일 세 차례의 양자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각국 정상들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는 등 쇄도하는 러브콜에 숨가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G7 확대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영국 총리 옆자리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차지해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위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는 잇따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올해가 한국, 호주 수교 60주년인 점을 강조하며 호주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G7 정상 중 호주 총리가 호주 방문을 요청한 정상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 2명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정에 없던 독일과의 정상회담은 메르켈 총리의 강력한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 한국이 경제와 민주주의를 모두 지켜낸 모범국가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MBC 유승민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보편 지급 따져보면 불공정한 정책.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 여당의 5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매우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유흥식 대주교 교황장관직 제안의 망치로 머리 맞은 듯 멍해. 한국인 가톨릭 성직자로는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직에 임명된 대전교구장 유흥식 대주교는 12일 교구 사제와 수도자, 신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장관 임명이 있기까지 이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맡겨진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뉴시스 문 대통령, G7 마지막 확대회에 참석. 탄소 중립 의지 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46분 동안 영국 코널, 카비스베이 호텔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3세션의 선도 발언자로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소개하면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발언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뉴스원, 안철수의 손 내민 이준석, 윤석열은 먼저 만남 청할 기획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 지도자는 정치적 거취에 본인이 책임지고 판단해야 한다. 만남을 청할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구애하거나 운동장 자체를 기울여서 특정 주장에게 유리하게 하는 모습은 많은 왜곡을 낳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정치 소식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회뉴스 전합니다. 한국일보, 인도 변이 바이러스 확진 경찰관. 동선 숨겼다가 18명 추가 확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찰관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때 자신의 동선을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집단 추가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방역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SBS, 화이자도 병원서 맞는다. 얀센 접종 후 첫 사망. 다음 달부터 화이자 백신도 일반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초저온 보관 조건이 조금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는 얀센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숨졌는데 백신 때문인지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5명분을 1명에게. 왜 얀센 백신을 과투여했나? 전북 부안군의 한 의원 의료진이 얀센 백신을 접종자에게 과다 투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한 병을 5명분으로 나눠 접종해야 하지만 의료진은 한 병을 1명에게 모두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백신을 맞은 이들은 모두 전북대병원과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 진료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파리의 가장 큰 왕관스는 발레리나 많이 춤출 수 있어 행복.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의 에투알로 승급한 발레리나 박세은은
공연에 100% 몰입돼 이제야 승급이 실감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무용수 최초로 352년 역사의 발레단에서 에투알이 되고도 직전에 무대와 춤을 복귀하고 있었던 천생 무용수입니다. 에투알은 박세은까지 여성 10명, 남성 6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